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육조단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일을 먼저 선행하시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보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경험한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저는 그 트로프 콘서트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뭐 여러 단체들을 이렇게 뭐 기획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을 다시 돌이키게 됐습니다. 얼마나 지 마음대로 제 머릿속에서 있는 생각대로 기획을 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주변에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집에 있는 사람 또 핸드폰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의견을 듣고 그냥 듣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없이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네. 좋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아를 실천하는 거죠. 무아 수행, 무아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의 틀을 가지고 대상을 보는 게 완전 의식의 습관이에요. 무의식에. 그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지속적인 이제 알아차림 수행 습관이 들면 그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내가 내 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구나,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 요새는 아는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아는 거하고 행위 바뀌는 거, 삶이 변하는 거하고 뭐 하는 거 땅 차이거든요. 그렇게 알았으면 그 다음은 즉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공자가 얘기했나요? 지행합일인가? 네, 그 일을 이제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게 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기대하고 물어봐요. 맞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기대하고 그게 아주 뭐 기본 심리입니다. 그게 뭐 나이에 관계 없어요. 지위에 관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회사에서도 상사도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조금 뭐 사회생활을 잘한다, 회사 생활을 잘한다는 그 사람은 그걸 나름대로 잘 캐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된다, 좋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상대의 마음에 들게 내가 어필을 하느냐, 말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을 둔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다 이런 말을 대부분 잘 듣습니다. 그것도 의식의 습관이에요. 네. 일에 관심인 사람은 그런 걸 잘 못해요. 일을 정확히 표현하고 일을 해야지 무슨 뭐 그 사람 비율 맞추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성격과 업장인데 그쪽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작용되는 사람은 이 일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일부터 먼저 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들게. 근데 그 부분을 요번에 그런 일을 1년에 이런 그 일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다는 것은 아주 큰 소득이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본인이 하는 일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비즈니스에서도 이게 적용될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비즈니스에서도 오히려 적용을 잘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 쪽으로 비즈니스가 잘 풀릴 겁니다. 원만하게. 고맙습니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일들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들음으로써 또 나도 힘들었고 그 들어주는 것과 또 어떤 해결 방안 그런 걸 같이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혼자 이제도 내 주위에 이제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만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이 다 뒤집어져서 이제 좋은 쪽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보고
참 좋다, 다행이다라는 어떤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것을 나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고요. 또 어느새 행복선언하고의 인연이 2년이 되었구나. 2년 됐어요? 2년이 되었구나.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세월이 빨랐다고 생각해요.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갔구나라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의 또 지난 일들이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봤고 그런 것도 알아차리고 내일 모레면은 다시 행복선언에 올 때 그때가 제가 힘들었을 때 이제 좀 힘든 게 조금 가신 상태에서 왔는데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애기보살이 한 명 들어오면서 사실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제 이보살이 내일 모레부로 이제 이사를 나가게 돼가지고 다시 혼자가 되니까 어제 밤에 누워서 이제 또 앞으로 또 혹시나 또 그런 어떤 일이 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 또한 알아차렸어요. 그랬군요. 그 부분은 이제 스님한테 이제 그 어떤 두려움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특히 또 어쨌든 이제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더 약하거든. 그런데 그쪽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는 극복이 됐을 겁니다. 이제 자기 기억이나 습관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게 또 계기가 이제 2년 되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의지하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부처님이 그랬거든. 중생은 의지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뭐에 의지하냐 그러니까는 물질, 사람, 정 이런 데 의지한다. 그러니까는 제자가 묻기를 그러면 열에도 의지하면서 삽니까? 그러니까 열에도 의지하면서 산다. 궁금하잖아요. 그게 열애 같으면은 지존이고 그 지족된 분인데 뭘 의지할 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그게 그 경전의 내용에서 그 어떤 심리나 뉘앙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열에도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이거 어디에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뻔한 답이지만 법에 의지한다. 답은 뻔하잖아요. 열애가 의지한다면 그 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왜 부처님이 그 의지한다는 말을 했겠어요? 그 질문에 제자들한테 열애도 의지한다 이 말을 왜 했겠나? 그래야 또 그 중생들도 편안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어떤 마음적으로 안정을 부처님도 그러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는데 또 경에도 이제 그런 같은 의미의 말이 있지만은 말씀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한 출가, 나를 위한 수행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소승적인 거죠. 이제 뭐 용어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나 중심, 내가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내가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면 이제 그 과정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승인 마음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대승불교인데 정말 대승불교로 가고 있는지 의문 드는 분이 많아요. 거기를 벗어나면은 대승의 마음이 이제 들었으면은 스님은 말을 해도 나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스님이.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는 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뭐 자비심이라고 용어를 붙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를 비교해서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의무적인 생각도 또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의무적인 마음 갖고는 안 돼. 그거는. 왜냐면 의무적인 마음 갖고만 나면 조금 딱 질르면은 나도 감정이 업장이 딱 올라와요. 그래서 그 의무적인 것만큼은 안 되고 바탕이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성숙돼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밥을 먹어도 그것은 사실은 밥 먹는 건 내가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나를 위해서 먹는 거여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은사 스님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 밥을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야. 그런데 뭐 그 보살이나 이제 뭐 대접하는 분이죠. 그분이 아우 스님 한 끼 드시라고 그러면은 그때 같으면 나 같은 경우는 안 먹어요. 내 자신을
관리를 잘하고 컨트롤 잘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난 졸리고 내 정신이 흩어지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거의 말리거든요. 안 하거든. 근데 이제 큰 스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네 그러면서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 이제 그것도 이제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스님이 좀 위선 아닌가? 뭐 큰 스님이니까 할 수 없이 드시는 거겠지. 뭐 예를 들면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제 이와 같은 대승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점점 요새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 말을 하더라도요. 전에는 예를 들면 어쨌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표현하는 게 말이잖아. 그런데 점점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상대의 말을 더 잘하게끔 또는 상대 마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편하구나 꼬여 있구나 그러면 그걸 좀 풀어주고는 그 말을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 법대로 요걸 그대로 얘기해줘야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지. 이제 나는 또는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지금 이제 그거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하고 막 이런 쪽이었다면 서로 그 사람이 잘못 조금 알고 있고 잘못 표현을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바로 잡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많이 왜곡돼 있고 마음 자체가 불안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먼저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적으로 하는 게 보다는 이제 점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점점. 네, 그와 같이 이제 스님도 이미 그렇게 변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네. 이제 마음을 다짐하죠. 나를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날 잘 다스리면 된다. 알아차리면 내가 여기서 올라오는 것을 잘 살피면서 공부를 하면도 그때보다는 낫겠지. 그럼요,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혼자 생각을 그래. 하죠. 그게 자신감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주 좋은 것을 경험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장애와 직면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다음 분. 네, 저는 4박 5일 그 여고 동창과 이제 푸켓 여행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그 변화되는 그 정신 상태, 더군다나 이제 그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거의 치매 증상이 심각한 친구들도 뭐 절친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여권도 챙겨주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야, 나이가 드는데 저는 그래도 일찍 학교를 가서 친구들보다는 이제 한두 살이 이제 아래인데 다 언니뻘이거든요. 다 언니뻘이에요? 예. 근데 어머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뭐 엘리베이터에 가는데도 딴 데로 가요. 방향 감각이 없고 두고도 어디다 뒀냐 그럴 때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된 거죠.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가기 전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가야지 않느냐 하는 거를 굉장히 결심하고 많이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림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두려움이죠. 네. 네, 두려움.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런 두려움이 이제 잠재되어 있던 게 이제 올라온 두려움 현상이죠.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그게 이제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 어느 쪽 마음이에요? 부정적이죠. 네,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의식의 습관이죠. 네. 그 의식의 습관의 작용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좋다라든지 아유 내가 그렇게 늙었구나 약해졌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건 부정적인 차원에 머무니까 그런 판단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만 딱 집중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거나 어떤 일을 하겠어 본인이?
정말 위축되고 그러고 뭐. 아, 그러니까 그건 부정적인 상태의 면만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네. 만약에 그렇게 부정적인 상태를 안 보고 네. 그런 습관으로 내가 안 빠지고 네. 그 상황에서의 그거에만 진실한다면은 보살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랬겠냐고, 어떤 생각을 하거나. 이제 그러니까 그 동창이 네. 엘리베이터 방향도 모르고 막 가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네. 그거를 보살이 이렇게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에 있었으면 보살은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할 것 같아. 했어. 하루 길을 가르쳐 주고. 그렇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생각에 머물면 보살이 그 말했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 나도 저렇게 치매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취해지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생각에 머물면. 근데 그 생각에서 즉시 벗어나서 그 순간에 현실을 직시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빠져 있게 돼요. 그건 뭐예요? 저 친구가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죠. 그렇잖아요. 네. 예. 또 거기서 살짝 넘어가면 비교되니까 또 좋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 나는 아직은 너희를 리드하고 있잖아, 이렇게. 아직은 그죠? 분명히 이게 두 개가 그때 같이 양립하고 있었어요. 네. 분명히. 네. 그런데 나는 어느 쪽으로 계속 치우쳤다? 부정적인 부정적인 쪽으로. 그거는 의식의 습관이에요.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의식의 습관. 이 의식의 습관을 잘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똑같은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컵 비유를 자주 하는데, 이제 컵이 반이 남았을 경우 이 빈 공간에만 의식이 집중돼 있으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없다. 있었는데 없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요 있는 쪽에 의식이 가 있으면 있는 걸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있는 걸 쓸 때 기분은 좋죠. 좋죠. 뭐가 있다 했을 때는 포만감 있죠. 안정감 있죠. 여유가 있고.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똑같은 컵에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의식이 향해 있고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를테면 통장에 물질적인 거로 받을 때 네. 주머니나 통장의 지갑에나 통장의 잔고에 따라서 잔고만 생각하면 그렇죠. 마찬가지 원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잔고만 생각하면 있잖아. 내 통장에 100만 원 있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잔고에 의식이 가는 게 아니고 빈 거에 가 있어. 항상 거기가 있어요. 거기 가 있어요. 항상 그래. 그러면 100만 원밖에 없어. 이건 이렇게 부족한데. 그렇게 계산해.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의식의 습관이에요. 이거는 그 내상을 돈이 없으니까 많이 채워서 해결되려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다 힘들고 안 되고 꼬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첫 번째이면 안 돼.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보고 작용해야 될 것은 있는 것에 의식을 작용하는 쪽으로 의식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밴드 수행에 매일 아침에 나는 무엇도 갖고 있다라고 항상 올리라는 게 그거예요. 습관. 내가 무엇을 갖고 있음에 자꾸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갖고 있으면. 근데 이제 다른 불자나 이렇게 보면 불교 가르침에 저 스님은 어긋나는 소리 자꾸 한다고 그래. 맞잖아요. 무소유를 자꾸 주장하는데 나는 자기 갖고 있는 거를 자꾸 인식시키고 연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네, 그리고 또 나를 경험해라 이렇게 나와 같이 살아 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럼 무하고 공인데 무슨 저 스님은 맨날 나를 경험하라. 이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좀 한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완전히 나는 사입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했습니다. 네, 사입이에요.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무소유 이제 해보자 이거. 우리 심리를 보자 이거요. 내가 기본적으로 항상 보니까 결핍에 돼 있어. 없어 내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무소유하려면은 이게 무소유할 생각이 더 잡을 생각이 나. 그런데도 억지로 무소유해야 되잖아? 그럼 억지로 무소유를 할 수밖에 없어서 무소유를 했어. 얼마를 버렸어. 던졌어. 그러면은 이걸 던지기 위해서 이 심리에서는 뭐를 가정해야 되죠? 또 채워넣어야 돼. 또 채울 수 있는 그렇지. 무슨 보관이라든가. 그렇지. 네. 내가 셋을 버렸으면 나중에 더 들어올 몇이 들어온다? 열이 들어. 열이 들어온다.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그게 그러고 있잖아. 스님들도 그렇게 법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주상 보시하고 보시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더 들어온다. 더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보시면 뭘더 많이. 그렇지. 아니 이거는 너무도 심리 현상에서 정말 진짜 어리석고 눈 가리고 아웅의 이야기잖아 이게. 그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먼저 살펴보자는 거야. 그러면 옷도 갖고 있죠. 신발도 신고 있죠. 갖고 있는 거 계속 인식하다 보면 내가 없다라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하거나 무소유 실천할 때 훨씬 가볍죠. 여유 있죠. 중생심은 비교 분석하는 사량 분별이 기본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량 분별심을 버려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사량 분별심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게 없으면 보살이고 부처죠. 그 행불합시다 그렇게 이제 하는 말도 하는데 보면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행불할 정도면 행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행불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행불이 뭔지를 알아 몰라. 몰라. 행불을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 세계를 몰라요. 부처 마음을 몰라. 근데 부처로 살으래. 어떻게 살아? 부처를 마음을 몰라요. 그럼 이제 배운 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 옛날의 정서는 그러마 그걸 따랐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땁니다. 우리나라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대졸이 80%인가 이상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IT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엄청나게 빨리 습득되고 너무나도 그 지식에 대해서는 똑똑해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시대 조류의 흐름에 지금 보면 너무도 쫓아가고 있지 못해요. 우리의 의식이 문화가 너무 빨라서 그래. 흐름이 너무 빨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즉시 자기의식이 작용될 때 알아차림의 연습 습관이 안 되면 사실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뒤처지고 있고 그래서 항상 뒷북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습관이 삶 속에서의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은 그 연습을 좀 하세요. 내가 아직 똑같은 상황에 컵에 없는 곳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의식의 습관이 있구나. 이걸 한번 계속 또 바꿔보자. 그래서 밴드에도 계속 요새 잘 안 올리죠. 뭘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다. 그게 된다니까요. 나는 꼭 올리잖아. 꼭 의무조국 때문에도 올리지만 스스로도 내가 그 변화를 내 의식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열어봐. 여러분 가끔은 그냥 올리시되 그래도 내가 머릿속에는 계속 갖고 있죠. 그래도 하면서도 알아차리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 알아차리는. 내가 뭔가 이 마음이 좀 떠나는 거 아니야? 그럴 쯤 한 번씩 올리대. 마음 떠나진 않죠. 떠나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를 보려고 보고 계시고 또 나중에 올릴 텐데 칠판에 증도가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그렇구나. 이거 안 바꿨네. 오케이. 중도가는 가는 거지? 요새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6조 담정이죠. 잘 지적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번 주에 뭐를 했느냐 한번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훑어보기 위해서 해석본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줄까요? 몇 쪽이죠? 29페이지요. 내외 명철이라는 소제목 가지고 했죠. 네. 그래서 하명, 청정, 신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찌하여 청정한 몸을 붙여라 하는가. 그러니까 법신부라고 하는 거하고 어찌하여 청정한 몸을 붙여라 하는가 하고는 좀 뭔가 느낌이 다르죠. 세인들의 본성은 스스로 맑은 것이다. 이제 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법이 이런 자성이 있으니 일체법은 스스로의 성품이 다한 존재이니 자성을 항상 청정함이로다. 스스로의 성품은
청정하다. 그러니까 이 자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냥 그 명사로 쓰면은 자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다 서술형으로 쓰면 스스로의 성품 이렇게 되죠. 그럼 뭔가 자기 스스로 오토매틱으로 일어나는 무슨 성질이 있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두 개를 이렇게 항상 같이 병행해서 지금 개념을 좀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1월 상명지 뭐 이런 게 나왔죠. 해와 달은 평범한 이름이네. 구름에 가려 덮여지면 위, 표면 껍데기는 이름이고 밑은 보이지 않아. 그 이름에 가린 거죠. 은폐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둡다. 그래서 견해를 마칠 수가 없게 된다. 1월 성진이 호련히 지혜의 바람을 만나서 불어서 구름과 안개가 흩어져 다 거두어지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나타난다. 뭐 취각 뭐 이런 거 생각나죠? 네. 세인 성정, 세인의 성품은 맑아서 오히려 푸른 하늘과 같다. 슬기는 해와 같고 지혜는 달과 같아. 지혜란 평범한 이름이다. 여기서 이제 저는 다 여기 명을 밝은 명이 아니고 이름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죠. 기존의 해석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하니 겉을 살핌을 삼가라. 즉 개념, 이름, 명칭 이쪽에 머무르는 것을 이제 하지 말아라. 이제 삼가해서 봐라.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네. 왜 간경 이 말이죠. 한문으로. 그러하니 겉을 살핌을 삼가라. 망령의 뜬 구름이 자성을 덮어서 이름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이유니라. 그 겉을 살핀다는 게 뭐예요? 이름, 명칭이죠.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명칭을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계속 명칭만, 그렇죠? 이름만 또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오늘 이제 나갈 진도인가요?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그죠? 거기까지 했죠? 네, 아니 요 끝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한 걸로 표시돼요. 모두 나타나서 일체법이. 여기까지 한 것 같아. 네.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우선지식, 개진법 여기까지 했죠. 선지식을 만나 참된 법을 열어 미혹한 명칭을 불어 물리쳐서 안팎을 명칭을 꿰뚫어라. 그러니까는 그 이름 불려지는 그 개념을 관통해 버려라. 내외가 관통해 버려라. 이런 이제 내외 명철이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스스로의 성품에 만법이 빠짐없이 나타나는구나. 자성 중에 만법, 개현 이 말이죠. 일체법은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니 이름하길 청정한 법신이다. 여기는 이제 청정한 법신불 이렇게 넣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넣지는 않았네. 도남봉에도 명청정 법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진도가 나아간 것 같은데 오늘 진도는 자성심지 이지혜 관조 거기에 해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몇 장을 넘기냐면 몇 페이지냐면은 34쪽이에요. 34쪽. 그 뒤에 거는 이제 다른 본들을 해석해 놓은 거라서 그냥 내가 건너뛴 거고 도낭본만 하니까 34쪽에 자성심지 이 지혜 관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해석해 놓은 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자기 성품의 심지를 지혜로서 관조하여 지혜로서 관조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돼요? 그냥 이해가 됩니까? 좀 공허합니다. 어떻게 해서 공허하다는 느낌 들어요? 뭐 때문에? 뭐가 걸려서? 자기
자기 진리를 지혜로서 관조하여. 네. 지혜. 네. 예, 지혜가 뭔가 걸리죠. 네. 그래요. 맞아. 이게 우리가 이게 그 논리적으로 배우거나 이런 것이 바탕이 안 되더라도 뭔가 이게 이렇게 마음에서 뭐 걸림이나 이런 게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보자고요. 거기에서는 어쨌든 지혜로서 관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혜롭다면 일단 이제 풀어봅시다. 지혜롭다면 관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지혜로운데 뭐 무엇 어떤 것을 관조한다면 뭐가 발생이 되죠? 그 사람은 생각이 발생. 생각이다. 아니 그거는 생각이 발생되는 거는 판단하는 거고 그거는 지식에 관계된 얘기고 관조, 관한다 했을 때 이것은 지식 쪽이야 지혜 쪽이야? 지혜 쪽이죠. 지혜 쪽이죠. 네. 끝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 관조는 이게 서로 동의어죠.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네. 관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지혜가 있어야 관조하는 거야? 관조하면 지혜가 생기죠? 그렇지. 관조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관조를 억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상태가 관조를 관조 그 상태. 하게 되죠. 네. 근데 지혜로서 관조를 해라. 왜 이런 해석이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지금 보세요. 이 관할관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볼견자하고 관할관자하고 그냥 어떻게 차이지 보통 우리가? 불견자하고 불견자하고 그냥 네. 보는 거 생각을 들어가죠. 그냥 우리가 견자는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예,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 거. 우리 육군의 시각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정도 그 정도. 그 지혜, 지식으로 나눈다면 어느 쪽이 가까워? 그거는 지식. 이쪽은 뭐 지식 정도. 그치 그쪽은 예, 이 관은 관 관하는 쪽은 거니까. 지혜. 지혜 쪽에 이제 좀 가까울 수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냥 보는 거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고 내가 개입되지 않는 게 관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자재보살 뭐 이렇게 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 현상을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내가 관을 해. 그러면 내가 개입되지 않는 게 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현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관하는 현상이라 이 말이야. 그럼 그걸 객관적으로 보려면은 내가 어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 의식이. 어떻게 유지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 자기 삶이 들어가지 않는. 그렇지.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생각이 개입을 안 시켜야 네. 객관적으로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판단을 했어. 그럼 이게 객관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지. 사실 말이 객관적, 주관적 이러는데 인간이 거의 객관적일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냥 없어요. 대부분은 사실은 주관적이요. 그죠? 예.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는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현상을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 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 필히 나에게서 무엇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나죠. 무슨 생각? 자기 생각. 관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니, 관해야 된다라는 생각. 아니 그 현상을 봤을 때 그냥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떤 판단해야 되는 현상을 보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 나를 자꾸 빼려고 하는 생각도 들어가겠지. 빼? 나를 자꾸 치워야 되니까 내 생각을. 그거는 이제 수행자나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을 내가 봤어.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 안에서 자기 판단. 내 개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네, 그게 들어가죠. 네. 아까 했던 얘기잖아. 네. 아까 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똑같은 내 말을 질문을 약간 틀어서 하면은 모르는 게 뭐냐, 왜 대답을 잘 못하냐면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그렇게 자기 관하는 거죠. 돌이킴하고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같은 말인데 내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는 그 금방금방 즉시 그것에 탁 나오질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것을 내가 판단한다고 그랬을 때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아 그때 이렇게 해서 나도 억울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했어. 다 이렇죠. 이런 일이 무조건 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스님이 금방 그 관 지혜로서 할 때 내 마음에서 벌써 그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관하려고 하면 벌써 내 몸에서는 그게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렇지. 나도 모르게 그 관하는데 저도 관한다고 앉아보긴 봤지만은 앉아있으면 많은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도로 관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관해야 된다는 생각부터가 그렇지. 일어나는 그렇게 거예요. 일어나고. 그걸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현상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의 현상이야 그게. 잘못된 것도 없어요. 전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나마 시킨다 또는 관하는 상태로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알아차림이 일어나야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 멀어지지. 분리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각자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경전에 무슨 말씀이네? 아니네? 거기에 맞네? 안 맞네? 이런 의식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부처님이 법상도 내지 말라는 말을 굳이 하신 겁니다. 그게. 그리고 내가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열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이제 소승법 이제 자기 수행 위주로 이제 가는 사람은 기준이 있잖아. 항상 텍스트가 있죠. 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해야 될 교주가 있고 스승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준이죠. 네. 예. 그러면은 항상 그 기준을 따르려고 맞추려고 비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초보 과정에서는 필요하죠. 어느 상황에서는. 그러나 어떤 상태에서는 이것마저도 기준마저도 놓을 수 있는 용기나 자신감이나 안목의 성숙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인간은 의지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자를, 그 의지처를 놓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심리를 부처님은 뭐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지혜 관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혜 관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관도 그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조자는 어때? 조자는. 비춰보니까. 그렇지. 이것도 비춰본다는 게 조견 오온 할 때 그 조자잖아요. 비춰볼 조자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 관하고는 의미가 거의 비슷한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앞에 여기서 뭐냐면 이 지혜 관조 이렇게 지혜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지혜로서 관조하면 이렇게 했죠. 해석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뭔가 앞뒤가 미끄럽지가 않다라고 이제 나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혜 가지고 지혜로서 지혜 가지고 관조를 한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나 관조나 이거는 거의 동의어 개념인데 이것을 강조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이제 막 보자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을 통해서 자기를 결국은 돌이켜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과연 나는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또는 관조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요거를 되돌림하는 현상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본인들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관을 내가 제대로 해봤는가 또는 지혜, 우리가 지식, 지혜 계속 얘기하는데 과연 나는 지혜로 접근했는가 지식으로 접근했는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죠. 그래서 지혜, 관조, 내외, 명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앞에 자성심지 있잖아요. 스스로의 성품은 자성으로 나는 해석한 거예요. 네? 자성을 자성 그 다음에 심지잖아요. 심지 우리가 심지가 굳네 어쩌네 이런 말 할 때 그 심지잖아. 그러면은 거기 해석은 어떻게 됐냐면은 뭐라고 됐어? 예. 자기 성품의 심지를 지혜로서 관조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내외가 명철해진다. 이 결론은 이렇게 냈죠? 문장을 그렇게 풀었죠? 저는 그렇게 전혀 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자기 마음을 안다 이 얘기지 여기서. 그래서 뒤에 가면은 식, 자, 본심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안다 이렇게 이제 풀어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푸는 거예요. 이 자성이라는 것은 심지다. 우리의 원래 마음 바탕이다. 그냥 마음 작용이다. 마음 현상이다. 이 자성이라는 것은. 그럼 자성은 뭐냐면 스스로 하는 성품. 스스로 되는 성품. 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걷다가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이 삐뚤어졌으니까 바로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확 돌부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손이 가죠. 예를 들면 이거가 오토매틱이죠. 자동이죠. 네. 몸이 이렇게 이쪽으로 길어지면 이쪽으로 되려고 여기서 우리가 인지 못해 계산을 뭐 이렇게 추로 계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동으로 즉각 반응으로 되는 거죠. 스스로 되는 성품 이렇게 풀어서 또 내가 또 해석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성이라고 써먹기도 하고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의 원래 바탕이다. 심지. 네? 그렇게 나 이제 본 거예요. 자성이라는 것이 마음의 바탕이다. 그렇지. 이 자동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우리가 뭘 억지로 하려고 예를 들면 거기에 붙들려 있고 이런 현상이 오히려 필요 없다는 거죠. 인위적인 자기적인 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자성을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스스로 하는 성품은 마음의 기본 바탕이니 지혜를 또는 관조하는 지혜 또는 지혜를 관조하게 되면 안팎의 명칭, 이름, 개념이 꿰뚫어져 버린다. 이걸 다시 설명해 볼게요. 스스로의 성품은 마음의 바탕이니 지혜를 관조하여 또는 지혜를 관조하라. 이 말이 여러분 지혜를 관조하라 어때요? 나는 그냥 복잡하니까 네. 그냥 피곤하다는 게 정적으로 네. 이렇게 피곤하다라는 것이 올라오고요. 네. 그냥 쉽게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스님 말이 뭐 스님 스스로 나름대로의 새김으로서는 뭐 그는 뭐 옳다기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난 쭉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잘 알아차리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네. 그걸 갖고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는 내 마음에서 좀 어렵다는 얘기죠. 네네. 잘 알아차리면 지금 본인의 의식의 작용을 알아차림하고 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죠. 피곤해. 스트레스를 받고 싫어요. 짜증나요. 그게 이제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간단하게 좋아. 더 심해지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강론을 좋아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는 아유 가르쳐 주세요. 내 애울 테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나는 그 거부하는 거잖아. 아주 그렇지. 독특한 놈이지. 예. 아니, 근데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는 그것을 계속 유도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예, 그러나 까지는 아닌데. 감당을 하자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 여기서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 감정을 내려놓고 머리가 아프다 이걸 내려놓고 예? 지혜를 예? 나는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지혜를 관조한다. 지혜를 관조한다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것 같, 그냥 대충 지금 판단해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지혜를 관조한다고? 네. 어떻게 지혜를 간조해?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생각 들죠. 또 다 네. 그렇게 생각 들어요? 관조하는 지혜. 관조하는 지혜. 관조할 수 있는 지혜. 관조할 수 있는 지혜. 지혜가 네. 있으면 관조는 저절로 된다. 아니, 관조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판단이 들잖아요. 네. 근데 나는 요 해석을 지혜를 관조한대. 지혜를.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지혜는 관조할 수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없다. 아니다. 지혜는 간조할 수 뭐 그렇게 없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지혜를 간조할 수도 있겠어.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지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 사실. 또 맞아.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부처님한테 나름대로 매달려요. 지혜를 달라고. 네. 그럴 때 그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그걸 관할 수도 있는 거지 나름대로. 그렇죠. 네. 네, 이제 뭔가 예. 이제 좀 의식이 아까에서 부딪혀가지고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 봐요. 지혜를 관조한다는 게 이 단어상 개념상 보면은 말이 안 되지.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지혜는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관조하지? 그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에 충돌이 오는 거야 지금. 근데 나는 그렇게만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지혜를 관조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넘어가 봅시다. 부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유언이 자등명? 법등명. 예. 법등명이에요. 뭐 먼저 말했냐면 자등명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해도 돼요. 자기를 등불이니까 밝히는 거죠. 그렇지. 자기를 등으로 밝혀라 또는 등처럼 밝혀라 이렇게 돼요. 요 기법으로 똑같이 하면 법을 밝혀라. 응. 법을 밝혀라야. 자기를 밝혀라는 이 말은 이해가 되죠. 그렇지. 왜 이해가 되죠? 내가 어떻기 때문에? 부족한 게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어리석다는 건 금방 이건 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거를 밝혀야 된다는 건 금방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똑같은 논리 구조로 문법으로 법을 밝혀라 이러면은 어떤 법을 밝히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잘 안 받아들여지지. 나를 밝혀라 이 말은 받아들여져. 나는 어리석다 이렇게 이미 인식하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내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밝힐 수 있어. 그런데 똑같은 논법으로 법을 밝혀라. 그럼 여기서는 걸려. 법을 밝혀라는 것은. 왜 걸리죠? 법을 잘 몰라. 법을 밝혀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법을 밝혀라 이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라는 얘기구나. 그 자체가 그렇게 해석하는 밝히라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그건 법의로? 네, 예를 들면 그냥 부처님의 법의로? 가르침, 네, 법을 중생들에게 전하는 자체가 네. 밝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 문법의 논법상으로 놓고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대꾸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나를 밝힌다. 이 말은 금방 이해가 돼. 그렇죠. 나를 밝힌다. 법을 밝힌다. 법을 이건 또 나를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 법을 밝힌다. 그러면은 이 법을 밝힌다는 말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게 전부 다 의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의 흐름을. 나를 밝힌다고 한 것은 이 밝힐 때 뭐 가지고 밝혀? 나는. 나를 어리석은 거를 밝힐 그렇죠. 때는. 내 스스로를 살펴보게 되지. 나와 자기 몸에서 밝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건 수행적이고 예. 이론적으로 많이 알므로써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는 게 뭐야 대상이. 지식이지. 그게 부처님 가르치. 그렇지. 부처님 가르친 뭐야? 그게 그게 법이죠. 네. 그러니까 나를 밝혀라 했을 때 이 밝힐 수 있는 대상이 뭐냐면 법이지. 법이 기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밝힐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논리가 딱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으로 이 기준인 법으로 나를 밝혔는데 여기 오니까 그걸 또 밝히라. 이 법을 또 밝히라네. 응. 뭘로 밝혀? 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가 풀으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까 이상한 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의식이 작용되면서 충돌한 것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작용된 거예요. 기죠. 맞죠? 나를 밝히라는 거는 이해가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나는 어리석고 어두우니까 무명이니까 뭘로 밝혀? 부처님 법 밝은 등불로.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법을 또 밝히래? 그러면 진법이 있어야지. 진짜 법. 되면 이걸 밝히면 구조상 논리구조상 그렇게 가죠. 기죠. 그럼 가짜법이 때문에. 그렇지. 가짜법도 있다는 얘기죠. 가짜법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의식을 자꾸 되돌리게끔 하는 그 유도지 무엇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초기 불교나 이쪽 경전을 보고 한 사람들은 이제는 코웃음을 쳐요. 왜 그러냐면 자등명은 한역된 거고 원래 뭐 버머나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나를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가잖아요. 근데 그 차원 얘기가 아니고 의식의 결국은 뭐냐면은 대상을 나 외에 나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을 받아들이는 건 다 의식이에요. 의식이 어떤 상태냐가 우주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렇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도 밝혀라 이 말이에요. 법도 밝혀라 이 말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이런 비유가? 법을 이 말이 돼 안 돼? 법을 밝혀라. 법도 밝혀라. 이 말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 힌트. 금강경 내용을 보면 밝히시지. 그렇지. 금강경 내용 보면 분명히 법도 밝혀야 되는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돼. 왜 돼?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법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법 자체도 없는 거죠. 그렇지. 무유, 정법. 정법. 무유, 있지 않다고. 정해진 바, 법이 없다고. 내가 설한 바가 법이 없다. 그런데 다 뭐 가지고 저 제자들이, 후학들이 공부를 했어요? 법 가지고 했잖아. 그럼 이 법도 밝혀볼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 법을 가지고 정리하고 나름대로 뭐 밝힌다고 뭐 그런 조건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법을 논하고 한 게 우리가 경론. 그러니까 그게 있음으로써 또 우리가 이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게 있음으로써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개념으로 가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판단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적인 믿음이 믿음까지 안 생기죠. 안 생기지. 네. 생길 수가 없어요. 예, 무유정법이고 이것을 논한 걸 가지고 또 우리는 그걸 가서 다시 그걸 공부하고 그것을 다시 또 논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에 매달리는. 그렇지. 법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은 그 법에 대한 의존도가 없어지죠. 그치, 그거는 그렇지. 그렇게 되죠. 맞아요. 이런 있는 것을 가지고 경률론이든지 성장이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계속 불교가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나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어떤 실체, 법체라는 것이 대두되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뭐 부파불교의 논으로 나올 수도 있고 대승불교가 흘러나올 수 있겠죠. 흐름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법을 밝힌다. 법등명. 법도 밝힌다. 그러면 지혜를 관조한다.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취지나 어떤 상태로 지금 요걸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게 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앞에 계속 뭐를 얘기했어요? 해에 뭐가 쓰였다고? 구름. 그러면 겉은? 위는 상명, 밝고 아래는 어둡고. 그거 뭐 때문에 어둡냐면 가린 그림이죠. 밝은 명이 아니고 도랑본에 있는 이름명. 이름이 뭐냐면 개념, 명칭. 불려지는 거죠. 그렇지. 그럼 지혜는 개념 명칭입니까? 진짜 그 지혜입니까? 개념 명칭이죠. 개념 명칭이지. 네. 그럼 이 지혜에 대해서 관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념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관조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아니 가만히 확실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우리가 인지가 됩니까? 인지가 안 됩니까? 인지가 안 되지. 안 되지. 응. 안 되는데 그 이름을 붙였어. 응. 그러면 명칭을 읽으면 접하면 그거를 지혜의 본체라고 생각을 판단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본체라고 본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착각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지혜를 관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지혜가 뭐지? 지혜는 자기가 개념을 설정을 해놨잖아. 그럼 그렇지. 이거를 계속 관을 할 거 아니야. 관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말한 이런 이거 이름이네. 지혜 이름이죠? 그렇지, 이름이지. 개념이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나는 여기에서 지혜를 관조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지. 의식의 토론이 될 될 수 수 있어. 있고 여러분 의식을 다시 한번 계속 어쨌든 자꾸 머리는 아프지만 이게 억지로라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까지도 관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혜를 관조한다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건데 이름 붙여놔서 설정된 거잖아요. 그거를 관조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 내외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외가 생겨요. 내외가 생기고 그것을 내외 명철 이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꿰뚫어진다고. 내외가 꿰뚫어진다고. 꿰뚫어진다. 근데 이거 그러면 이제 밝은 명자로 해도 뭐 되잖아요. 그건 해석은.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그냥 깨뜨려. 꿰뚫어 버리니까 이 내외가 왜 생긴 거야? 뭐 때문에? 피막, 그렇지. 껍데기. 응. 이 껍데기가 우리가 결국 뭐였냐면 명칭, 그렇지, 맞아. 이름이었어요. 응. 개념이었어요. 응. 지혜를 지혜라고 부르면 응. 지혜 그 진짜 지혜예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지. 지혜가 아니지. 이름의 지혜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노자가 뭐라 그랬어? 처음에 도를 도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다. 응, 맞아. 도가도 비상도. 이제는 확 와닿네. 이제 확 와닿아요? 응, 이제 아까 머리 막 복잡한 거에서 이제 좀 싹. 응, 예. 확 와닿네. 예. 그때 거기서 포기해버리면은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 해석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식을 한번 또 확 한번 돌이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이 식자 본심. 그럼 이 식자를 알식자잖아요. 응. 근데 이걸 그냥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알아차림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이 식자를 한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응. 뭐 그건 두 개를 그렇지. 알아차림으로 봐도 돼요. 네, 알아차림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두 개를 두 개 자체도 다 알아차림이니까. 네. 유연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개념을 그냥 유연하게 봅시다. 자기의 근본심을 알아차림하라. 식자 이제 자자를 스스로 자자도 되지만 자기를 나타내는
I am을 나타내는 그 자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심,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름을 설정하는 거죠. 예, 자기의 기본 마음, 자기의 근본심을 아는 것 또는 알아차림하는 것, 알아차림해라. 자기의 본심을 알아라.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만약에 약식 본심. 그러니까 이게 이 약자를 쓴 거라고 보면은 이 문장 구조상 앞에 내용이 뒤에 이제 약식 본심 이렇게 됐잖아요. 앞에는 똑같이 본심 나와서 자본심 이렇게 나왔고 이 본심을 강조한 내용이야. 그렇죠? 본심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심이 어떻다, 본심이 무엇이다라든지 본심은 어떤 특성을 가졌다 뭐 이런 내용이 앞에 있고 그렇게 해놓고 대명제를 세워놓고 만약에 그것을 약식 알게 된다, 알아차림한다면 무엇을? 본심. 그 본심을 알아차림한다면, 알게 된다면 즉시 해탈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식자를 알아차림으로 할 건가? 예? 알아차림으로 할 건가? 아니면은 그냥 알다 이걸로 할 건가? 또는 알아차림으로 할 건가? 이제 요런 거에 이제 또 여기에서 그 다음 즉시 해탈이라는 데에서 이제 요것을 우리가 또 조금 논리의 근거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본심이 근본심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본심을 내가 알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즉시 해탈이 된대. 즉시 해탈. 즉시 해탈이라는 거, 해탈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죠? 자유죠. 그렇죠. 근데 자유가 이게 무슨 자유예요? 상대 자유예요? 절대 자유예요? 상대 자유는 상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자유고 자유가 변하는 거고 대상과 전혀 관계없이 자유. 그렇죠. 그럼 이 해탈은 무슨 자유예요? 그 해탈은 완전히 벗어난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네. 보면은. 그 벗어나는 게 자유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상에 따라 여기서 귀약된 보기에는 절대 자유가 돼야 되니까. 절대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네, 이 내용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훑고자 지금 내가 네, 지금 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원래 해탈이라는 것은 상대적 자유가 아니고 절대적 절대적 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절대적 해탈. 네. 그러면은 걸려있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물질적인 게에도 걸려있지 않은 것만 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것을 의식도 마찬가지. 그렇지, 의식, 모든 개념, 것이 다, 생각 이런 거에도 걸려있지 않은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즉시 해탈해야 되게 되면은 내가 알았어. 이게 죽비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이게 절대적으로 해탈한 건가요? 죽비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아는 즉시 뭐가 된다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 신경. 그렇지 묶인다. 네, 웃기게. 그러면 해탈이 아니야. 그건 해탈 아니지. 머물러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이 식자를 무엇을 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알아차림으로 해야 될 거냐를 여기에서 그렇죠. 그건 논리의 근거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알다 할 때는 네. 절대 자유가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그렇죠. 알아차림 할 때는 절대 자유가 될 될 수가 수가 있어. 네. 알아차림은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끝나는 그렇죠. 작용, 네. 그 머물러 있지 않는 작용을 추구하는 게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구절에서도 여기에서 단순히 이거를 안다. 식자 본심,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즉시 해탈이다. 이제 이런 얘기야. 이 구절을 보면은. 그죠?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을 알았어. 그 알면은 이게 인식작용이죠. 그렇죠. 인식은 개념이죠. 그렇죠. 생각작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명이죠. 그렇지. 이름명이지. 네. 개념이죠. 붙들린 거예요. 맞아요. 아니야. 그러면 이 식자를 무엇로 해석하는 게 나아요? 알아차림으로 하는 알아차림을 거죠. 해야 네, 되는 거죠. 절대 색깔이 되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번역이라든지 해석이 이제 학자적 해석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수행자적 해석이 되는 거지.
수행을 통해서 그렇죠. 예, 학자들은 그냥 논리적 근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식자를 나는 알아차림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마음의 근본 또는 자기의 본래 마음 본심을 알아차림하면은 즉시 해탈이 된다. 알면은 해탈이 될 수 있는 것이 해탈이 아닌 거예요. 안다는 지식이 형성됐잖아. 그럼 거기 붙들린 거지. 그리고 이미 해탈인 것이다. 이건 부연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기득 해탈. 이미 해탈을 얻은 것이다. 이미 해탈이 된 것이다. 이미 왜 해탈이 됐어요? 이미 해탈이 되려면 이미 해탈이면은 어디에 걸림이 없어야지. 개념에도 걸림이 없어야죠. 그렇죠. 그럼 아는 작용 가지고는 해탈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 그래서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거야. 이미 해탈이 돼 있어 상태야 돼야지 안다는 거에 빠져 있지 않고 그냥 알아차림만 하고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 기자를 또 한 번 넣어준 거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는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이 즉시 반야 삼매가 되고 깨달아 오자죠. 반야 삼매이다. 이게 참 재밌는 내용들이 이게 오늘은 이 문장 여기 한 가지고 다 끝낼 것 같아. 응? 지금 저 대학 공부하는 것도 재밌죠? 재밌지? 재밌어. 네. 아까 그 말 하고 싶었거든요. 네. 거기에 문법 가지고 하려니까 골치 아프죠? 근데 이거는 문법 몰랐대. 지 멋대로 갖다가 그냥 막 앞뒤 막 붙여대면서 이제 내 마음을 돌이켜 보는 거야. 내 의식을 수행 나름대로 각자 이제 수행의 안목으로. 그러니까 재밌지. 자, 즉시 뭐냐면은 반야삼매가 된대. 그럼 반야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반야가? 반야? 지혜잖아, 지혜. 예? 그리고 이제 지혜고 지혜 반야 삼매죠. 그럼 삼매 쌈마티인데 삼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삼매 뭐 아주 고유한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즉시 반야 삼매가 된대요. 고유한 상태가 된대요. 즉시 고유한 상태가 되려면 내 마음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죠? 아무 생각이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야죠. 아는 작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거 지혜구나 이런 거 판단하고 아는 작용이 있어 없어? 없어.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게 맞죠? 네. 그걸 원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부연 설명했어요. 반야삼매야. 반야삼매.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그렇지. 반야삼매를 깨닫는데요. 그럼 무념이라잖아. 생각이 없다고 나오네.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질려면은 어떤 해탈을 해야 되니까. 해탈이? 어떤 해탈? 절대 해탈. 그렇지. 절대 해탈이는 아는 작용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 알아차림. 지식 작용이 없다고. 개념 작용이 안 일어난다고. 그렇지. 그런데 즉시 반야삼매가 되는 반야삼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지금 인지했어? 이 문장을 읽고 그렇지 반야삼매를 인지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반야삼매는 원래 인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건데 이름 붙였죠. 네. 그럼 그것도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깨달아요. 깨닫는 작용이 네, 있어야 되는 있어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무엇을 보고 접촉하면은 의식 일어나지. 일어나. 그러면 거기에는 생각이 작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요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행이 알아차림이에요. 그죠? 결국 알아차림도 생각작용이지만은 이걸 인간은 생각작용을 벗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작용을 가지고 생각해서 결국은 벗어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다가 문득 벗어날 때가 그렇지. 그게 이제 어느 임계정점에 가면 네. 그게 이제 그 상태가 돼버려. 벗어났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앞에 반야산매라고 하니까 우리가 즉시 또 어디로 갔어? 반야로 가. 그렇지, 반야로 가. 반야라고 또 상을 세운 거예요, 개념을. 그렇지. 그러면 그게 다시 법 등명, 법을 다시 가르칠 대상이 됐지. 그러니까 앞에다가 오 반야산매라고 또 넣은 거예요. 이게 문장이 왜 반야산매 오자 넣고 왜 반야산매를 또 넣냐고. 즉시 반야산매가 그냥 즉시 무심이다, 무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이게 왜 들어갔냐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뒤에 다른 본, 덕이본, 대응본 뭐 이런 본을 보면은 지금 35페이지예요. 옆에 보면은 즉본 해탈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름대로 또 그 후대의 선사들이 또 이렇게 뭐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 넣겠죠. 예, 그러니까 이 도낭본하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 명철하고 식자 본심, 약 본심 하면은 즉본 해탈이 해탈한다면 즉시 해탈이. 그 약득 해탈하면 즉시 반야산 여기는 즉본 해탈인데 선생님? 앞에 거고 즉본 해탈이고요. 그 다음에 약득 해탈이에요. 약득 해탈하고 약득 해탈. 즉시 반야산매. 반야산매 이렇게 했고 즉시 무념. 여기에 오 반야산매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즉시 무념이고 그냥. 그러니까는 왜 오 반야산매를 넣는지를 이 당시에 선사들은 뭐도 선사라든지 불교 학자는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그러니까 뺐겠죠. 그러니까 뺐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낭본에는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판단할 때는 야 이거 괜히 그냥 군더더기구나. 이거 뭐 필요 있니? 개념은 뒤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개념? 무념이라는 거. 예. 그럼 이건 수행자적 측면보다는 어떤 측면으로 서술한 거다? 불교 학자적 측면으로 서술된 거예요. 편집된 거예요. 자기 의식을 경험하고 수행을 통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딱 보는 순간 부처님 가르침이고 법문이고 경전이고 보는 순간 의식에서 상을 일으킨다는 그 한계를 보게 돼요.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그것을 거기서 해탈된다는 걸 알게 돼.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후학들에게 그것을 계속 경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도낭본에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분명히 즉시 반야산매가 있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 반야산매에 또 상을 짓고 머무를까봐 오 반야산매를 넣어준 거고 그래서 즉시 무념이 된다. 이 반야산매도 깨닫지 않으면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지금 반야산매라는 것을 또 머물러 있네 설정해 놔 있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것에 벗어나 있지 않으면 그게 무념이 돼야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했지 뭐 시간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많이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맨날 자기 마음만 경험하면 되는 거지. 재밌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